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요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게 5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지? 4번 슬라이드 하는 거죠? 자, 4번 슬라이드, 왼쪽에 4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응? 없어요. 보내드렸잖아요, 카톡. 지금인가? 네. 고반이 아닌가? 맞는데. 2023, 맞아요. 왼쪽에 4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시고 교재 250페이지에 4번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대문자 I 2개 써서 숫자 2 써줄게요. P 됐나요? 자, 그럼 다 쓰셨다면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표부터 만들어 줍니다. 여기 중간에 그림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표 삽입을 클릭할게요. 표 삽입 클릭. 자, 그 다음에 열개수와 행개수가 나오는데 열개수는 세로줄, 행개수는 가로줄입니다. 열개수는 몇 개죠? 2개고 행개수는 다 세는 게 좋아요. 합치는 게 더 쉬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열개수는 2개, 행개수는 6개. 6 써줄게요. 했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가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해 높이를 높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에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표도구 디자인에서 자세히를 클릭을 합니다. 표도구 디자인, 자세히 클릭.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 왼쪽에 세부 조건에 보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4를 넣어 달래요. 이게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의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요게 테마 스타일 강조 4거든요. 마우스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름이 뜹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4 찾았나요? 그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알록달록한 노랑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에 보면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 표 스타일 옵션에 보면 머리끄랭이랑 줄무늬에 체크가 되어 있죠. 지문에 요거 체크해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 2개의 체크를 풀어주시면 다음처럼 알록달록하지 않게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이미 역할을 쓰는 안은 좁아야 되기 때문에 요 경계선, 여기 중간에 잘 보면 노란 색깔 실선 있거든요.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 칸이 셀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셀 병합을 눌러줍니다. 셀료가 M하고 밑에 짝대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단축키 아니에요. 이거 마우스 우클릭해야 나오는 이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M을 누르면 셀이 합쳐져요. 한글과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여기도 블럭을 잡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 우클릭 셀 병합 눌러줍니다. 그럼 셀이 합쳐졌나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해 가면서 내용 써줄게요. 다 쓰셨나요? 자, 내용을 다 쓰셨다면 이제 전체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 커서가 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하면 전체 블럭 잡히게 됩니다. 요거는 한 파포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표도구 레이아웃으로 넘어갑니다. 잘 보시면 글씨가 왼쪽 위에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둘 다 눌러주세요. 자, 그럼 글씨 중간으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홈으로 넘어가면 글꼴이 써져 있어요. 글꼴 뭘로 하래요? 도듬에 18포인트. 근데 18포인트는 되어 있으니까 도듬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풀고 확인합니다. 클릭해서 블럭 푸시면 돼요. 비어있는데 클릭해서.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3번 조건 끝. 요게 아마 40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세부 조건 좌측 도형 그릴게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표의 왼쪽 위에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대고 드래그 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한번 이쁘게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도.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홈의 오른쪽 위에 보면 도형 채우기 있어요. 있나요? 도형 채우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아래에서 두 번째 그라데이션 뭐 넣기로 했어요?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에 보면 선형 아래쪽이라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으로 넘어가서 검정 색깔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현재 문제에는 색깔이 주황색인데 이거 파란색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색깔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색깔을 바꾸라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색깔 바꾸지 않고 그냥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신 어두운 그라데이션은 생각보다 색깔이 많이 다르니 무조건 밝은 거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나는 그럼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일단 먼저 도형색 채우기에서 색깔을 단색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다음처럼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라고 안에 써져 있죠? 관리 입력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이 관리를 보면 글씨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글꼴 가셔서 글꼴을 도듬에 18포인트. 조건은 없지만 문제의 글자색이 검정색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글자색 검정까지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관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옆에 십자가 모양 나오면 그때 드래그해서 복사. 자, 그리고 글자 중간에다가 클릭을 해서 컨트롤 A에서 복사한 뒤,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을 한 뒤 아웃소싱을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만약에 쓰셨을 때 아웃소싱이 두 줄로 바뀌었다. 그럼 너무 좁은 거거든요. 그럴 때 표의 크기를 더 줄인 뒤에 얘네 두 개 한 번에 선택해서 이렇게 크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1번 세부 조건 1번 해볼게요. 자, 1번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항상 합쳐서 모양을 만드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역시 표의 왼쪽 위에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대고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되셨나요? 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다시 한번 조절해 줄게요.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순서도에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순서도 저장 데이터라는 라인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순서도 저장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그려놓은 도형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릴 건데 그동안은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꼭지점에다 대고 그렸다면 얘는 보면 위에 살짝 빼꼼 나와 있어요. 비어 있는 데가 출력 형태 보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아래쪽에다가 마우스 대고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다시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에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을 좀 밝은 톤으로 바꿔줄게요.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검정색도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렬이라고 있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렬. 요거 클릭하면 아래에서 두 번째 회전 나오고요. 여기서 좌우 대칭 한번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글씨 쓰시면 안에 하얀 색깔 글씨로 구분 글자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여기 구분이라는 글씨가 흰색으로 써지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으로 클릭을 하고 글꼴부터, 글꼴 뭘로 바꿔줘요? 도듬, 글자색 검정으로 해줍니다. 이때 선생님 복사하기 전에 다 하고 복사하세요. 글꼴부터 싹 하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도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해줄 건데 이때 바깥쪽 회색 부분에서 이렇게 끌어서 바깥쪽 회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드래그를 해서 이 두 개 도형만 완벽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둘 다 크기 조절점 뜨죠? 이제 겹쳐 있으면 이렇게 회전점이 원래 하나로 뜨게 되는데 안 겹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도형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여기 끝부분에 딱 맞닿으면 그때 마우스 떼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다음처럼 늘려줍니다. 바로 하세요. 했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 끝.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저번 주에 했던 거.
네? 아, 제목 바꿔야 되죠. 맞아요. 여기 내용으로 바꿔줄게. 여기까지 하면 문제 끝. 어렵지 않죠? 자, 파일 누르고 저장하고 X 눌러서 꺼줄게요. 자, 우리 일전에 했던 문제 1번 찾아서 열어줄게요. 아, 문제 1번이래. 유형 1번 찾아서 열어줄게요. 유형 1번. 네, 네, 보내드릴게요. 왼쪽에 5번 슬라이드 클릭하실게요. 교재 페이지는 252페이지. 됐나요?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 클릭을 하시고 유튜브 시청 방식이라고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차트가 조건이 다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 엑셀 시험 볼 때는 제가 지문이 잔뜩 나왔었잖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그 지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선생님들이 아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려워요. 대신 엑셀에서 했던 거 지문 그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차라리 엑셀의 지문을 그대로 딸딸딸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엑셀 차트 문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2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에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전에도 선생님 저희 엑셀에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라고 해놨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차트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과 또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차트를 콤보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그림 6개 중에 보시면 요 두 번째 거 있죠. 요게 차트예요. 요거 클릭. 자, 그럼 차트 삽입이라고 창 뜨죠. 그리고 왼쪽에 콤보를 클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는 계열 1, 2, 3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저희는 계열이 2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 지금 못 지워요. 그냥 무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열 2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들어가져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별도로 보조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조축으에 체크까지 해줄게요. 요거에 대한 지문은 아래쪽에 세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구독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있죠?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줘요. 자, 다 되셨다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엑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도 자료를 입력할 수 있지만 저희는 창을 조금 더 크게 볼 거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앞에 보면 엑셀 로고 모양 하나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엑셀 창이 열려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좀 쓰기 편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좀 확대 좀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계열 1, 2, 3 써져 있는 거 첫 번째 계열 1에다가 클릭하고 여기에다가는 검색을 쓸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구독을 쓰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열삼은 저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건 지워줄 건데 얘를 딜레트 키로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차트를 만드는 범위 영역이라서 그래서 아예 삭제를 해버릴 거거든요. 여기 디얼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머리 그린 디얼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아예 없어지죠? 그럼 잘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 1, 2, 3, 4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가 뭘 보고 지금 자료를 채워 넣냐면 거기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면 표가 아래쪽에 그려져 있죠. 차트 아래. 걔를 세로로 변경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표를 세로로 세워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가로축에 있는 10대, 20대, 30대를 항목 1, 2, 3, 4, 5에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안에 숫자도 표 안에 써져 있는 데이터 가지고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숫자까지 다 쓰셨다면 여기서 잠깐 이게 만약에 숫자에 천 단위자 구분심표 있는 천 숫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심표 스타일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수점이 지금 다행히도 뒤에 0으로 끝나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17.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때 엔터를 치게 되면 0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자릿수 늘림으로 또 소수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쓴 자료가 이 파워포인트의 표에도 그대로 보여요. 써져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형까지 다 만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X 눌러서 이제 엑셀을 닫아줘요. 그러면 차트,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 만들어졌죠? 엑셀만. 파포는 끄면 안 돼요. 이게 간혹 파포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도 레이아웃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위에 메뉴 차트 도구 디자인 찾아줄게요. 저는 차트 도구 디자인이란 메뉴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에다 클릭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도구 디자인 떴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 그리고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번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거기 차트 옆에다가 선생님 그 2번 조건 옆에다가 레이아웃 5번이라고 써놓으시겠어요? 여기 옆에다. 여기 옆에다. 레이아웃 5번. 여기 옆에다. 글씨로 써놓으세요. 요 외곽선 옆에다. 조건엔 없지만 이걸 넣는 게 가장 편해요. 레이아웃 5번. 네, 레이아웃 5번 먼저. 자, 그러면 없던 표가 아래 생기죠? 자, 그리고 글꼴을 도듬의 16포인트로 바꿔달라는 조건이 있어요. 레이아웃 5번 넣었으면 홈으로 가서 글꼴, 도듬,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6포인트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이라는 말 있죠. 외곽선은 바깥쪽에 테두리를 넣어달라는 얘기라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주세요. 했나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바깥쪽에 검은색 선 테두리 처리됐죠? 이러면 2번 조건 끝. 자, 이제 세부 조건을 해볼 건데 세부 조건에 보면 4개의 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에 있는 것부터 먼저, 걔가 1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선생님? 그렇지. 어디서 많이 보던 조건이죠? 자, 차트 영역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올려놨을 때 옆에 차트 영역으로 뜨면 그 부분에 클릭,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 노랑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클릭하고 다시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눌러줍니다. 이걸 먼저 해줘야 차트 제목에 조건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바탕색 노랑에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흰색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에 조건을 해줍니다.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자,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글꼴 읽어볼까요, 선생님? 뭘로 해달래요?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자, 그래서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글꼴 궁서,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으로 검정색,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눌러줍니다. 써져 있는 순서대로 궁서 24포인트, 굵게, 도형 채우기로 흰색, 테두리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되셨어요? 자, 그리고 제목 뒤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만들어 주시고 글자 지워줍니다. 그리고 연령별, 연령대별 유튜브 시청 방식 입력할게요. 아, 어제 목기를 얼마나 뜯겼는지 그냥 목이 엄청 뜯겼어요 어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요거 축제목 있죠? 요거 클릭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데이터 서식 구독 계열의 표시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필요 없고요. 네 번째 거 값 표시 50대 구독 계열만 해달래요.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달라는 얘기고요. 50대가 여기죠. 그리고 구독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인가요? 아니면 검색의 막대 그래프인가요? 구독이죠. 구독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렇잖아. 50대 구독 계열만 넣어달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구독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 점을 클릭을 합니다. 요거 했나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요. 그럼 요것만 점 생겨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가 이 숫자의 위치가 옆으로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점에다가 이 숫자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점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숫자가 위쪽에 있어야 되죠. 오른쪽에 나오는 창에서 위쪽을 선택을 해줘요. 했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가표시 50대 구독 계열만 다 있고. 자,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밖에 지문이 없잖아요. 근데 모양이 아주 많이 달라지.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아까 왼쪽에 떠있던 축제목 우리 지워줬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세로축. 세로축의 값을 보면 출력 형태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래쪽에 0이 그대로 써져 있는데 출력 형태는 짝대기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짝대기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어 있는 거라고? 회계 표시 형식 써놓는 게 좋겠죠? 짝대기로 써져 있는 거 옆에다가 회계 표시 형식 그 0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짝대기 옆에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0이 짝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일반이고 여기에는 회계 표시 형식을 들어가서 여기 짝대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다 회계 표시 형식. 네. 마음을 하세요. 발바닥을 물어가지고 발바닥을 물어가지고 어제 남편이 없어서 그래. 어제 남편이 놀러 갔거든요. 밤에 친구들 만나러 아주 신나가지고. 남편이 있으면 저를 안 뜯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절 뜯어. 자, 그래서 숫자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 자, 그럼 오른쪽에 축서식이란 창 뜨죠? 여기에 최소는 0, 최대는 70으로 되어 있네요. 최대를 70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축서식, 축옵션, 축옵션. 축서식, 여기 축옵션, 축옵션. 여기 축옵션 클릭하면 창 나오죠? 거기에 최대 70. 자,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단위씩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보조는 건들지 않습니다. 보조 뭐 밀리미터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아니니까 보조는 건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거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휠 아래로 굴려서 내려갔을 때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요거를 클릭해서 회계로 바꿔주세요. 바꿨나요? 그러면 요 앞쪽에 원자 표시와 그리고 0이 짝대기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기호 있어요. 휠 아래로 굴리시면 기호 있어요. 이 기호의 원자 표시를 클릭을 해서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없어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축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완성작을 마저 보면 여기에 검은 색깔 실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는 축에다가 테두리를 넣어달라는 얘기라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클릭 검정색 눌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축 여기도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르면 안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력축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보조 세로축은 어때요? 보조 세로축도 여기 0이 아니고 짝대기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표시 형식. 클릭하면 펼쳐지죠?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 뭘로 바꿨어요? 아까? 회계로 바꿔주고 기호 다시 여기 숫자에다 클릭. 그 다음에 요거 원자 클릭해서 없음 눌러주세요. 내려가서 일반을 회계 내려가서 요거 원자를 없음. 됐나요? 그리고 간혹 버그로 여기 눈금 있잖아요. 요거 눈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왜 안 들어가냐면 저랑 지금 배운 순서를 바꿔서
저희 지금 테두리 넣고 표시 형식 넣었죠. 근데 이거를 표시 형식을 넣고 테두리에 넣잖아? 그럼 저기 안 생겨요. 그럼 이걸 생기게 해야 돼요. 이것도 감점 처리라. 그럼 어디서 하냐? 여기 중간에 보면 눈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요 눈금 누르시면 잘못 눌렀어. 눈금 누르시면 여기에 주눈금의 바깥쪽으로 하시면 요거 생겨요. 그럼 저는 위에 테두리 이거 검은색 놓잖아요. 네. 위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 여기 왜 위에? 축에다 넣는 게 아니고 얘는 축에다 넣은 게 아니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림용에다가. 쓰시고 나서 엔터 치셔야 돼요, 선생님.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요거 있죠. 눈금선. 출력 형태에는 눈금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출력 형태의 눈금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 눈금선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딜레트 둘 중에 하나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여기 표식이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표식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데이터 계열서식이란 창 떠요. 아니면 우리 마우스 우클릭 했었나 엑셀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서식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채우기 및 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클릭, 그 다음에 사각형 클릭하고, 조건은 없지만 그냥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왜? 엑셀도 10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차트 끝. 이게 이제 100점인데 요게 90점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론 80점인데 얘네들이 하나 틀릴 때마다 15점씩 감점이라서 한 개의 지문이 틀릴 때마다 15점씩 감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80점 다